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남았죠. 네. 사망.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렇게 돼서 이제 과실 구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사고 사실과 다르게 이제 경찰 조사가 돼가지고 유족들이 보상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뭐 무단횡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었다, 혹은 갑자기 차 뛰어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가해자는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아까 중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유 장애 평가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유 장애 평가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분쟁 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소득, 네. 이 과실과 소득만 크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네.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기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소송 갔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으로 산정하는 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송 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네. 게 더 유리하다. 네. 근데 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소송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보험 약관 기준으로도 산정해 보고 소송가액 기준으로도 산정해 본 다음에 네. 유리한 쪽을 골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송 가액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금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인유리라는 걸 적용해서 네. 90에서 95%를 줘요. 특인율. 예, 제가 특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실 소송하지 않고는 소송가액으로 산정을 잘 안 해주는데 특히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하니까 네. 이제 특인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특인 제도가 소송을 하지 않지만 소송 예상 판결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유족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예상 판결 금액의 100%를 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90에서 95% 정도 사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90에서 95%가 이제 특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좀 머리가 점점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 사고에서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예상 판결 금액이 뭐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특인율을 95% 적용하면 얼마죠? 500만 원, 뭐 그 정도, 그쵸. 9천만 원, 9,500만 원. 조금 낮아지겠죠? 네, 소송하면 1억 나올 것 같은데 네. 95% 적용하면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유족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실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소송 가서 1억이 실제로 나와요. 네. 근데 소송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될 테고요. 그 비용을 뺐을 때 9,500보다 많다면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소위 차 떼고 포 떼고 했을 때 9,500보다 작다면 굳이 소송하지 부자일 않고 이유는 없겠죠. 예, 네. 보험사가 산정한 9,500만 원을 받는 게 이득이겠죠. 그 부분은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1억과 9,500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과 9억 5천이면 5천만 원 차이는 크니까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예, 그런 네.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또 이 손해사정사 뭔가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 되게 낯설어요. 네. 어떻게 알아보고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손해사정사 알아보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랬을 때 내 합의금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교통사고 발목 골절 합의금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건 수임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런 정보성이 있는 글들을 많이 작성해 두시거든요. 네. 그런 글들이나 영상 보면 대부분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상담받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그 연락처로 이제 상담받아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검색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유의할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내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그 상담받는 시간도 줄어들고 내가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겁니다. 확실히 최대한 많은 또 검색을 통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피해 보상 받는 거는 피해자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당연히 좋겠죠. 네.